여러분 안녕. 오늘은 인수분해 이제 두 번째를 할 거야. 물론 여러분들 기본 공식은 학교 수업을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들여야 돼. 알았지?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항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거 어떤 문제가 있을까? 막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그거를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있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에 앞으로 계속 같이 여러분들이 직선이라는 개념까지 확대시켜서 풀어야 될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은 앞에 이제 그 문제를 하기 전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할 때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수분해 하니? 선생님, 저요, 항이 6개짜리네요. 저 들은 거 있어요. 막 항이 최고차가 서로 같을 때는 한 문자에서 내림차순 정리해가지고 나머지 거를 인수분해서 조각해서 이렇게 껴맞추면 돼요.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더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x제곱에 xy항과 y제곱이 있는 식이랑 xy의 1차식이 있는 꼴과 상수가 있는 꼴은 다른 방법이 또 있어. 물론 알고 있는 학생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부분의 인수분해 방법이 뒤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 지식도 쌓으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2차는 뭐와 같이 노는 게 좋니? 2차끼리 노는 게 좋아. 그렇지?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5xy 마이너스 3a제곱을 뒤에 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 선생님, 이 2차를 인수분해하래. 오, 선생님, 중학교 때도 저런 거 나왔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 1에 여기에 뭐 3 쓰고 1 쓰고 오, 선생님 플러스 5가 돼야 돼요. 여긴 마이너스 3이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마이너스 써주고요. 밑에다 플러스 써주면 6 빼기 1이 5가 되니까 5가 되네요. 그래. 대신 앞에는 여러분들이 이 상수, 그 문자 숫자 뒤에 뭐가 따라오고 x가 따라오고 뒤에는 뭐가 따라오니 y가 따라오거든. 그럼 결국 여기 시계값은 2x-y라는 식이 들어있고 다시 또 뭐가 들어있니? x 플러스 3y가 들어있어. 그런데 아니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내가 볼 땐 더 빨라. 그러면 이 식의 대각선의 곱의 합이 결국 뭐냐면 이 전체가 여러분들이 2차로 생각을 해봐. 그리고 너희들이 인수분해할 때 맨 끝에 있는 걸 상수로 생각해봐. 2차와 상수 있을 때 인수분해하려면 어떻게 했니? 2차를 너희들이 x제곱 있을 때는 x 곱하기 x로 했잖아. 근데 여기는 x제곱이 아니라 이 덩어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x가 아니라 이거 곱하기 이 식으로 표현을 하고 나서 뒤에 있는 상수 마이너스 2를 위아래다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눠주면은 가운데 값이 나온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가 될까? 벌써 여러분들이 오 선생님 x의 개수만 봐도 벌써 여러분들 눈에 보여. 그렇지?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 x의 개수만 봐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y의 값을, 저 5y의 y의 값을 다른 상수로 바꿔도 그 상수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거기에 여러분들 주목을 해야 돼.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 이 시계값에서 선생님 3x가 되려면요 여기에 2가 오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오면요 선생님 여기 이거 3x 되는데요? 그래 경험치잖아 이거는. 그렇지? 그러면 y의 값도 또 되는지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2y고 마이너스 3y니까 마이너스 5y가 나오네요. 그래 잘했어. 그럼 결국 여러분들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니? 이 식에다가 밑에 있는 식을 뭐한 식? 곱한 식이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에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지. 여긴 그대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될 테고 저 식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 저렇게도 내가 한번 도전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보면서 아 그래 이렇게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더 보충 설명할 게 하나 있어. 어떤 걸 여러분 보충 설명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한번 해보자. x제곱 더하기 내가 만약에 ax 플러스 2라는 여기 뭐 1로 해버리자. 1이라는 값을 썼어. 그러면은
저 값이 인수분해가 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벌써 선생님 저요 되게 똑똑해요. 왜? 1 곱하기 1에서 대각선의 곱배합이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은 가운데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예요. 잘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놓쳤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수분해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개수가 뭐일 때를 여러분들 인수분해하는 거니 정수값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내가 만약에 곱해서 1 되는 거 거기 1 곱하기 1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분의 1도 있어. 그럼 대각선의 곱이 어차피 앞에는 완원이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 생각할 거 없을 테고 이 값이 대각선의 곱의 합이 2분의 5가 되니까 A 값이 뭐일 때도 2분의 5일 때도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둘 게 뭐냐면은 꼭 이건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어떤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될 때 A라고 하는 값이 정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때의 인수분해되는 나머지 다항식들 거기에 붙어 있는 모든 다항식들의 개수도 뭐다? 정수다. 하지만 그 말이 없다면은 정수라는 말이 없다면은 바로 이와 같이 이 식의 값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것이 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2 또는 x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3이라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값이 있다.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말의 자체가 뭐니? A가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의 차이야.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떤 미지수가 나와 있을 때 그 값을 구하는 것은 항상 이 앞에 있는 그 미지수 값이 정수라는 값을 줬느냐 정수가 아닌 값을 줬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놓을 거, 정수라는 값이 주어진다면은 그 식을 인수분해하는 모든 식들의 다항식들의 개수는 여러분들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머릿속에 여러분들 세뇌하듯이 알아둬야 돼. 이 문제를 가지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올리거든. 꼭 오늘 그러니까 기억할 거. 인수분해는 내가 배웠던 인수분해들은 개수가 정수인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개수가 정수가 아닌 것들은 이런 식들도 있으니까 뭐를 하자? 유의를 하자. 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 이게 키포인트야. 그러면 아니 그럼 되게 이거 복잡하네요? 아니야. 개수가 정수면 모두 개수가 정수인시, 정수가 아닌 다른 문자가 상수값이 여러분 개수값이 A가 될 수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 구분하라는 얘기거든.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그런 대표적인 문제를 한번 볼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x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3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4y 더하기 4를요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래요.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라겠는데 갑자기 여기 여러분들 반가운 말이 나왔어. 무슨 값? 정수 A값이라고 나왔어. 그래 앞에서 배웠지? 정수면은 저 식의 값들은 개수가 뭐인 값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개수가 정수인 값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거기에 그럼 키포인트를 두고 그럼 아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힌트를 줬어. 별거 아니네.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판별식을 쓸 수도 있어. 근데 짜증나거든. 그러면 이 부분을 배웠던 대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야, x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3y제곱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선생님 저 똑똑해요. x 쓰고요. 여기 y 쓰고 나서 대각선의 곱의 합이 2가 나오면은 하나는 3이고 우선 하나 1 써줄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처음 안 써도 되는데 그럼 이럴 때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가 되는데요. 플러스 2xy가 되려면은 작은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써주면은 되냐 안 되니?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잘했어. 그러면 결국 여기는 x 플러스 3y라는 식이 될 테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x 마이너스 뭐가 됐니? y라는 식이 될 거야. 근데 아까 여러분 제가 키포인트를 줬어. 개수가 정수일 때는 x의 개수만 봐도 저 식의 값이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x의 개수를 몰라. 근데 뭐의 개수를 알아? y의 개수를 알아. 그 y의 개수가 아는데 y의 개수가 얼마니? 4야. 어? 선생님, 이 y에다가 이 식의 개수 3에다가 여기 숫자 곱하고 마이너스 1에다가 이 숫자 곱해서 4가 되면서 이 두 개는 곱해서 얼마가 돼야 되니? 똑같이 4가 돼야 돼. 그럼 숫자 맞추기잖아. 여러분들 친숙하잖아. 그럼 어떤 값이 나오게 될까? 선생님, 저 눈에 보여요. 그래, 잘했어. 여기가 얼마 되고 2가 되고 여기도 얼마 되면 2가 되면 6y-2y가 되니까 4y가 나왔니 안 나왔니? 나왔습니다. 그럼 선생님 a값은요 정수값 구하는 거니까요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 벌써 찾았어. a값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x의 개수가 되니까 x 곱하기 2 다시 x 곱하기 2니까 x의 개수는 얼마가 되겠니? 4라는 값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저 이제 이런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수라는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풀고 싶니? 아니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은 친숙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대표 유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 방금 전에 여러분들 얘기했어. 개수가 정수라는 단서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모든 개수가 정수일 필요는 없다. 방금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줬거든. 그러면 맨 마지막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자. 2x제곱 빼기 y제곱 더하기 xy에 마이너스 x 더하기 여기가 ky겠다. ky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계값이 있는데 이 시계값에서 이게 1차식 곱하기 1차식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정수 k가 아니라 음의 실수 k값을 구하래요. 뭐야? 앞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제가 정수면 정수끼리 곱해서 됐는데 이건 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서로 식을 비교하면서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 먼저 첫 번째 방법을 비교하는 거야. 이 식은 여러분들이 벌써 방법은 여러분들이 동일해요. 이거 물론 여러분들이 xy와 마이너스 y제곱이 순서가 바뀐 꼴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1에 내가 여기에다 그냥 써줄게. 그냥 여기다 이 1에 1 쓰고 나서 한쪽에 마이너스가 오면서 대각선의 곱의 합이 플러스가 되려면은 여기는 플러스 2고 여기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가 될 거야. 이건 여러분 이제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그냥 정리 안 하고 쓸게. 그러면 여기는 2x-y라는 식을 쓸 수 있고 여기는 x 플러스 얼마라는 식을 쓸 수 있니? y라는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니 선생님 저게 마이너스 1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마이너스 1뿐이 없으니까 이거 대각선의 곱의 합이 이거 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야. 아까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어. 현혹되지 말자. 속아 넘어가지 말자. 방금 했던 말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야. 그러면 저기 식에서도 여러분들 1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 곱하기 2도 될 수 있고 3분의 1 곱하기 3도 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이 식의 값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마이너스 1의 값을 곱하기 뭐로 놓자? 그렇지. a 곱하기 b.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 선생님 A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1로 놔도 돼요. 그것도 다른 내용이야. A가 0이 아니라는 단서를 쓰고.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던 이렇게 풀던 여러분들 대동소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보면 좋겠어. 그러면 선생님 대각선의 곱의 합에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A,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단서를 얻을 수 있어. 잘했어. 그럼 선생님 X의 개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은 뭐 가지고 구할까? x에다가 개수에다가 각각의 대각선의 상수값을 곱하면 되니까 두 번째로는 2 곱하기 b
그렇지. 이 B에 1 곱하기 A니까 더하기 A가 이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니?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구하는 건 뭐를 구하는 거니? Y의 개수 K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Y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되니? 같은 방법이야. 이거에다가 이거 곱하면 얼마 나오니? A가 나와. 이 값에다 이 값 곱하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B가 나와. 즉 A-B라고 하는 값이 K값이니까 이 K값이 어떻게 됐냐 이걸 묻는 거와 똑같거든. 그럼 20과 20에서 열어놓고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그래, 수학은 방정식은 문자가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적은 게 좋단 말이야. 그러면 A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즉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곱하기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B의 값이 과연 몇 개가 나올까? 2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2개 값을 이용해서 B 값 알면은 A 값도 자동으로 결정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K 값이라고 하는 것은 A 빼기 B가 뭐가 되는 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정수가 아니라 음의 실속 K 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꼭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자. 항상 너희들이 보편적으로 인수분해하는 내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수가 정수일 때의 문제를 풀어. 그런데 방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이라든지 또는 물론 저걸 식을 바꿔서 x제곱 더하기 2분의 5x 플러스 1이라든지 또는 x제곱 더하기 3분의 10x 플러스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라 할 때는 개수가 정수가 아닐 때는 꼭 정수인 약수들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키포인트를 가지고 맨 마지막도 마이너스 1을 1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로 고정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A 곱하기 뭘로 쓰는 꼴이니? B로 쓰는 꼴이고 그리고 인수분해를 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각선의 곱의 합이 여기 각각의 개수가 나오는 값을 여러분들이 식으로 써서 그 식을 연립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K는 A 빼기 B가 되니까 이 값을 구해준다는 얘기야. 되게 어렵고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정수 조건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리고 개수가 모두 정수일 때랑 그 말이 없을 때를 분명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 고생했어.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좋은 문제를 또 볼 테니까 화이팅 하고 꼭 정리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안녕.